우리가 이제 소액 경매로 한다면은 입지가 막 좋은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런 지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뉴스에 안 나오는 지역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액 경매에서는 주의해야 될지 뭔지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액 경매 체크리스트 3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소액으로 경매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소액이라고 하면은 한 1억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1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 1억 3천에 낙찰받으신 우리 SY님이 계신데요. SY님이 이거를 이제 매도하면서 매도하는 기간까지 공실이 있잖아요. 그 공실 동안 단기 임대를 내놨는데 그 옆에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산업단지 수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 여행지가 아니고 그냥 일 때문에 숙박업소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외곽에 있는 숙박업소들은 대부분 타겟이 약간 커플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머무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 임대로 내놨는데 남자 3분이 머무시는데 일주일에 50만 원씩 3주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억 3천만 원 지금 낙찰 받으셨으니까 한 달 이자가 한 35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일주일에 이제 150만 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단기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매도가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단기 임대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액 경매로 한다면은 입지가 막 좋은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런 지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뉴스에 안 나오는 지역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액 경매에서는 주의해야 될지 뭔지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분석적인 인간이라서 잘 되는 물건의 공통점, 안 되는 물건의 공통점 이런 거를 찾아서 통계를 내고 좀 체계화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액 경매는 입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팔았을 때 나온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안 팔리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수익이 났는데 안 팔리는 것도 힘드는데요. 수익이 안 나서 안 팔리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주택수, 다른 물건을 처분을 못 한다는 거죠.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는 뭘 먼저 처분을 하는지에 따라서 양도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소액 경매에는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매도가 되는 물건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안 팔리는 물건이, 안 팔리는 게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안 팔리는 물건, 잘 안 팔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원래 팔기 어려운 물건이 원룸형 오피스텔, 그리고 뭐 상가 같은 경우 수익률 안 나오는 공실 신축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토지, 원룸, 빌라도 원룸, 뭐 이런 식으로 생활 숙박형 시설, 이런 식으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매도가 참 어려운데요. 소액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팔리는 지역이 있고 안 팔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나 뭐를 다 제끼고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액 경매를 단기 매도할 때는 단기 매도에서는 어떤 물건도 올라서 파는 경우가 없고 시세에 비해서 싸게 받아서 시세에 파는 거라고 했을 때는 입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거래량을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제가 아파트가 좀 제 전문인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좀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사는 평수가 20평대에서 30평대인데요. 경매에서는 10평대도 나오고 50평, 60대형도 나와요. 그럼 대형 같은 경우에 단기 매도를 할 때 84 이상일 때는 건물분의 부가세가 나오기 때문에 84 이상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 85 이상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소액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막 대형은 없고 다 이제 소형 평수인데, 서울에 지금 진행되는 빌라 물건 중에서 대다수는 10평대 이하의 소형 평형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소형 평수의 그 한계가 그래도 주택으로 매도가 되려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12평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구 정도는 돼야지. 이 평수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입지가 좋으면 조금 평수가 작아도 괜찮은데 입지가 나쁜데 평수도 작고 그러면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방 3개 정도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방 3개 괜찮고요. 방 1개는 비추천입니다. 지금 정책은 주택수, 뭐 원룸이고 뭐이고 다 1개로 다 치기 때문에 수익형 나오는 원룸을 10개 가지고 있으면 10주택자예요. 그래서 다른 주택을 할 때 취득세 중과가 되고 대출에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수에 잡히는 가치 없는 그런 물건이 인기가 없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도 잡히면서 가치가 없는 물건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안 사기 때문에 그래요. 뭐 원룸을 팔았다 근데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해도 성공이 잘 되는 물건이 있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게 있는데 대충 해도 노력해야 되는 게 방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원룸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팔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은 잠실의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5,500세대 중에서 전용 면적이 27제곱미터, 굉장히 작죠. 10평이 안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868세대나 있어요. 이게 지금 매매가가 11억 정도 되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10평대, 10평대고 요게 그 20평, 여기 30평이에요. 20평대랑 30평도 그 기울기가 다른데 이 10평대랑 20평대는 그 상승률의 차이가 상당히 여기서는 지금 한 4억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여기서 8억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르기는 오르는데 큰 폭으로 상승률이 더디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 송파에 잠실이 이 정도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상품이 나쁘고 원룸이거나 지역이 나쁘고 아니면 평수가 더 작고 했을 때는 이거보다 결과가 훨씬 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800세대나 되는 대단지에서 이 정도요. 이거보다 세대수도 적고 평수가 작거나 상품이 나쁘고 입지가 나쁘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결과가 안 좋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계양동에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추천했었는데 다 낙찰이 됐더라고요. 여기 지금 전용 면적 3구제곱미터가 100세대 정도. 아까 지금 잠실 같은 경우 27이었는데 3구예요. 3구가 평형이 어땠냐면은 방 하나에 거실이 있는데 이 거실이 이제 문이 미닫이로 있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약간 거실이 거의 이제 방 하나를 거실로 쓰는. 근데 또 방 하나가 이 복도 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임장 가신 분이. 어쨌든 그 원룸 정도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룸 아파트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좀 그때 추천을 해드렸었고 지금 이게 100세대 정도 돼서 작지만 조합에서 보유를 해서 일반에 안 풀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세대수가 훨씬 더 적은 게 풀려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3개 정도가 거래가 됐었고 완만한 어떤 상승이 거의 없는 정도, 거의 상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입지가 뭐 아주 좋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막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완만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완만한 우상향일 때 평수가 작으면 이거보다 좀 기울기가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상품이 더 나쁜 거잖아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신축인데 이 정도면 이거보다 더 나쁘면 상황이 더 나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평수에서 중요한 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구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12평 정도가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알맞는 가격이 있어요. 자, 1, 2억의 소액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곽이나 지방에 있고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오래된 아파트고요. 1, 2억대 수도권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돈,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내가 1, 2억대 수도권 서울 빌라를 할 것인지 외곽 아파트를 할 것인지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수익이 더 크게 나는 거, 까다로운 거는 빌라고요. 또 수익이 좀 적으면서 낙찰이 어려운데 또 거래가 잘 된다는 거는 아파트입니다.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라고 해도 실제로 내가 매도를 하려고 보면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팔리는 이유에는 원래 안 팔리는 상품도 있고 두 번째는 원래는 팔리는데 매수자가 뜸해져서 안 팔리는 경우 시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도자가 가격을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부동산 플랜이신데요. 부동산 플랜이 돼서 유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점이 있어요. 이게 색깔별로 물건이 달라요. 여기 점이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좀 섞여 있는데요. 빨간색은 아파트, 주황색은 오피스텔, 파란색은 연립 다세대, 연두색은 단독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제가 샘플로 뽑은 지역은 사당 인근이었어요. 사당 빌라에서 여기 총액, 이거를 또 총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총액으로 하고 평수는 전용 면적을 얘기해요.
전용 면적, 그리고 빌라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대부분 보면은 12평, 13평, 7평, 13평, 16평, 19평, 20평, 18평, 11평, 20평, 23평, 14평 막 이래요. 대부분 보시면은 12평 이상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래 평수 그리고 메인이 되는 가격대가 한 3억대에서 한 4억대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4억대도 거래가 되는구나. 그리고 한 5평 정도 내외가 거래가 잘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달라요. 하면 잘 된다님이 그때 수익 내셨다고 보여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부천 소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 평수가 11평에서 13평, 12평, 17평, 10평, 14평, 8평, 9평 이렇게 있어요. 근데 메인이 되는 가격대가 1억대입니다. 여기서 메인이 되는 가격대가 1억대인 이 지역에서 3억대로 매매를 아무리 초신축에 좋다고 해도 여기서 3억대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약간 고가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까 사당에서는 4억대도 거래가 잘 되고 있는데 이 4억대는 다른 지역 아파트랑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서울은 안 되겠지만 경기도 인천 정도에서는 4억대 아파트가 가능한데 내가 서울의 빌라를 4억으로 사야 될까? 이렇게 아파트랑 경쟁을 한다는 거. 이도님은 조금 못한 동네라도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1억대가 메인이 되는 동네에서 쇼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물건의 컨디션이에요. 자, 이게 지구별님이 저한테 지금 질문을 보내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을 한 4개 정도 보냈었는데 제가 아예 하지도 말라고 했었던 게 있어요. 왜냐면은 실전반에서는 제가 물건을 추천도 드리고 본인이 고른 물건을 피드백을 드려요. 그럼 본인이 고른 물건의 피드백을 드릴 때 이 물건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고 좀 배우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래서 저건 저래서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거든요. 근데 완전히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마상을 입으셔가지고 제가 부드럽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기본이 세팅이 돌직구거든요. 그래서 돌직구가 나가면 또 상처를 입으실 수가 있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도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완곡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건데 해도 괜찮은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단호하게 일말의 여지를 안 주는 물건이 있는데 그랬던 물건이 한 개 있었어요. 이거는 패스하라고 했었던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 물건이었는데요. 저는 쳐다보지 말고 패스해라고 하는 물건을 낙찰을 받은 사람이 꼭 있어요. 그분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구별님은 낙찰받아서 단기 매도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단기에 팔릴 수 없는 물건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집이라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패스를 했던 이유는 도면을 봤을 때 일단은 위치 자체가 썩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썩 매력적이지가 않고 두 번째는 그래도 여기 누군가 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살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물건을 제가 좀 패스했던 이유는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동서남북을 맞춰서 도면을 이렇게 올려주신 건데요.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건물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서 경매 물건이 요거예요. 요거를 봤을 때 301동과 302동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이쪽이 입구 쪽인데 여기 방이 거실이 이쪽은 완전히 막혀있고 여기만 이제 창문이 있는 여기 이제 발코니가 있고 이게 세 면이 이쪽은 이제 다른 건물 우리 같은 호수니까요. 세 면이 완전히 좀 둘러싸여 있어서 건물이 많이 답답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답답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보면은 요건데요. 이제 건물 안으로 많이 쏙 들어가 있고 봤을 때 경사도 상당히 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망이 좀 중요합니다. 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이 남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창문을 열었을 때 뭐가 보이는지가 엄청 중요한데 벽이 나온다거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패스를 했었는데 누군가는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물건도 패스를 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물건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물건이라서 패스를 했었어. 30명이나 입찰을 했어요. 물건이 썩 좋지 않음에도 입찰자가 많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패스를 했었던 물건이에요. 일단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경사. 자, 이 물건은 경사 때문에 패스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자,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산이 있다. 산이 있는데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건 등산로예요. 등산로는 상당한 높이일 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 저는 여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여기까지는 가보고 이 안쪽은 안 가봤거든요. 근데 안 가봐도 지도를 봤을 때 그 옆에 뭔가 봉우리가 있으면 그 단지는 경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산이 있으면 우리 아파트가 있고 산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지대가 높은 거다. 이것도 거의 지도에서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형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산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산이라고 안 나왔지만 여기까지가 완만한 경사가 있으면서 지대가 높을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상에서 이런 거를 다 걸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구별님 질문인데요. 애매한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습기가 있는 것 같다. 그 제가 안 가봤잖아, 이 물건을. 이 물건을 안 봤어요. 안 보고 온라인 상에서만 봤을 때도 습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물건이었는데 이것도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건이 3억대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빌라를 해야 되겠냐, 입지가 엄청 좋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좀 제가 말렸던 물건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수가 24평이고 서울이고 해서 고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본천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봉이 있어요. 그 우리 이제 마포에도 가면은 그 봉이 있고 거기 이제 아파트들이 굉장히 경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제 경사가 있을 거다. 경사가 사방에서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형태로 있을 겁니다. 올라가는 형태가 있고, 우리 물건이 요거 물건이에요. 요거 물건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경사가 이거는 방위를 안 하셨어요. 방위 없이 하셔가지고 제가 돌려가지고 테트리스처럼 도면을 보고 막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우리 물건이 이거고 1층이다. 그러면은 이 물건일 거예요. 이 물건인데 제가 봤을 때 건물이 일부가 땅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습기가 상당히 보여가지고 습기가 있을 것 같다는데 실제로 안에도 곰팡이가 상당히 있고 습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네이버 지도는 제가 그대로 올린 건데요. 동서남북을 했을 때 이게 북쪽입니다.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길가 집이고 여기인데요. 이게 북쪽이에요. 이 건물의 이쪽은 남쪽이고 이 북쪽인데 이 북쪽으로 땅이 파묻혀 있으면서 상당히 이끼가 있는 걸로 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습하다. 집 안에 있을 때도 습한 데 들어가시면 그 습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하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3억대로 습기 있는 빌라를 하실 필요 있겠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봤을 때 경사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구별님 같으신 경우에는요, 질문은 막 이렇게 나쁜 걸로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우량한 아파트 낙찰받아서 단기 매도, 점유자한테도 월세 받고 매수자한테도 월세 받고 3개월치 월세 받고 공실 열흘 있으면서 매도를 해서 세전 수익 4,500만 원 정도를 내셨습니다. 근데 입찰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입찰할 때 충분히 조사를 안 하고 낙찰을 받은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갔더니 공인중개사님이 그거 나쁘다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막 무너져요. 왜냐면 내가 이 물건에 확신이 아직 없고 잘 모르는데 막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지금 무서운데 그래서 입찰 전에 공인중개사를 가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멘탈이 흔들릴 것 같으면은 입찰 전에 공인중개사를 충분히 가보셔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님의 말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비관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죠. 실거래는 많이 있는데 매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매도를 못 하시고 다른 중개사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거래가 잘 되고 있는데도 거래 잘 안 된다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은 거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거래 가격이 이 정도 있는데 그 가격에 못 판다고 얘기하는 경우에도 그 물건과 이 물건에 어떤 차이가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지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초보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물건을 안 하는 것만 해도 한 절반 정도는 성공한 거예요. 초보는 자주 하는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만 해도 절반 정도를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1월 31일에 지난번 원데이 특강 거의 마감이 됐었어요. 마감이 돼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이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1일 날 오프라인 특강을 다시 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1월에는 1월 31일에 하려고 해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권리 분석을 하는 반입니다.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자, 오프라인 강의는 이게 원데이 특강 때 강의한 모습이에요. 3시간 강의하고 다 같이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도 제가 사드리고 지난번은요 삼겹살을 저희가 30명이 넘으니까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고깃집밖에 없어서 낮부터 고기 먹고 수업했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또 3시간 강의해서 경매 용어부터 입찰표 쓰는 거,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까지 일단 짧게 선순위 입찰이 막 얽혀있지 않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 책만 좀 읽어봤다, 영상만 좀 봤다, 아니면은 나 경매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마음만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와서 들으셔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는 제 강의를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만 가지고 있다거나 혼자 해봤는데 잘 모른다거나 책만 읽었다, 영상만 봤다, 내가 다른 강의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면 경매 일반 물건 권리 분석은 되실 겁니다. 6시간 강의로 그냥 빠르게 끝내시는 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프라인이고요. 온라인 강의로도 6시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들으시고 온라인으로 복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이라서 인원 제한이 있어요. 강남역 8번 출구 강의장이 있고요.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6시간으로 경매를 완성할 수 있고 오프라인 1월 31일 연휴 마지막 날 평일이긴 하지만 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잡았어요. 그리고 2월에는 원데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아마 휴일에 하게 될 거예요. 3월 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해보시고 남들이 하는 거 보고 할 수 있겠네 이런 확신이 드시면 입찰하셔도 충분하니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한 자료는요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제 집테크 연구소 라이브 클래스에 올려놓을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두고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